정 씨가 국선 변호사라고 지칭한 안슈나이더 씨. 대형 로펌 소속 유명 변호사입니다. 경제범죄와 형사범죄를 전문으로 하고 5개 국어에 능통한 변호사입니다. Jamen, jeg synes, det var ret voldsomt med nogle journalister fra Sydkorea, som i hvert fald ikke arbejder på samme måde som i Danmark, og det bestyrker også min mistanke om, at den her sag, det er en sag, som er drevet. 뭐 사실 유명한 로펌에 속한 변호사도 국선이 되려면야 될 수 있겠죠. 우리도 지금 국선 변호사를 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사법연수원을 바로 나와가지고 그 형사 사건이 별로 없고 이렇게 이제 한 분들이 국선 변호사 신청을 합니다. 물론 아니면 아주 이제 연세 많으셔가지고 이제 좀 이제 적당히 하시는 분들 하거나. 그런데 국선 변호사를 해도 마찬가지, 사선과 마찬가지로 노력이 드는 건 마찬가지거든요. 구치소 적경과고담 쓰고 이 때문에 좀 한참 이 사선도 할 수 있는 분이 국선은 잘 안 하거든요. 그 덴마크 마찬가지겠죠. 아니 가만히 있으면 사선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데. 국선 해가지고 시간 뺏기고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겠죠. 그러니까 지금 그 이분은 국선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거죠. 자, 여기서 두 가지 궁금증이 있는 게 만약 국선이 아니라고 했을 때 왜 거짓말했을까요? 저는요. 가난하게 보이려고. 아니 저는 갑자기 잡혔거든요.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가 검거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잡혀갖고 그냥 그대로 끌려간 상태에서 사실은 그 경황 중에 인터뷰한 거예요. 어쩌면 이 정유라가 진짜 그 변호사가 국선으로 알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나 딱 하나는 분명해요. 그렇다 하더라도 국선이 아닌 변호사가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거는 그동안 구축해놨다는 거죠. 정유라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 한 라인이 구축돼 있다는 거죠. 제가 볼 때는 급하게 잡혔지만 치밀하게 준비했었다. 미리 준비는 했겠죠. 왜냐하면 정유라가 얘기한 게 국선 변호사만 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술을 오랫동안 예습해서 거짓말을 당한 거예요. 예를 들면 말도 거짓말했어요. 말도 자기 한국에서 가져간 말밖에 안 남았다. 뭐 어린 말하고 뭐 한 마리밖에 안 남았다 그러는데 뭐 수십억짜리 말을 또 그 구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었고 수십억은 아니고 몇 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몇 억입니다. 자꾸 정유라가 한번 얘기만 하면 미워서 그런 거야. 아니 그런데 그리고 조금만 더 드릴게요. 박근혜 대통령을 초등학교 때 만나고 안 만났다 그러는데 2024년에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한 사람들 초청할 때 대통령 만난 거 드러났고 맞아요. 사진도 있죠. 그리고 최순실 엄마랑 같이 이대를 한번 다녀왔을 뿐인데 난 학교 다니기 싫어 제적당할 줄 알았는데 그냥 성적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교수 강사 등 총장이 지시에 따라 6명의 교수 강사들이 학점 관리 면담을 해줬다는 거고 세월호 당시에 자기는 엄마랑 사이가 나빠서 임신해 있었다 그러는데 세월호가 2014년 4월인데 그 정유라가 임신한 건 8월에서 10월 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애 날을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이 정유라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아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그 치밀하게 도상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건 아신가. 그래서 제가 올보르의 사악한 피노키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분명 정유라가 그랬을 수는 있어요. 근데 정유라가 우리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. 그다음 나이도 굉장히 어리고 그래서 묻는 데 대해서 대답이 아주 정교하게 우리가 기대하듯이 대답은 안 나올 것 아니에요. 근데 그 정유라 대답에 뭘 기대한다 이거보다는 저 변호사는 왜냐하면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력자들이 그 어머님들 쟤를 안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준비를 안 했겠습니까? 준비를 했는 거고 뭐 돈이 있느냐 없느냐 하지만 돈 없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저 유럽 그렇게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? 그거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돈은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그 유라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머니도 이미 미리 준비를 했을 거고 거기에 있는 조력자들이 그런 뭐 인간관계망을 다 구축해 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지. 그런데 국선 변호사 문제가 그냥 정유라 말이 맞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. 비록 그 사선 변호사를 이미 다 준비해 놨지만은 잡힌 게 급작스럽게 예측 못해 잡혔으면요. 덴마크에서 사람이 구금되면 일단 국가에서 우리도 지금 구속되면 무조건 국선 변호사 되거든요.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가 왔다가 이 재판했지 않습니까? 4주간 구금 연장하고 그다음부터 항소부터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때는 이 사선 변호사가 계속 했을지 모르죠. 근데요. 어쨌든 지금 사선 변호사가 이게 아주 유명 로펌 소속이고 그리고 또 말도 지금 우리 서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수억 원대 스웨덴산 명마 이게 블라디미르예요. 블라디미르 무슨 그 푸틴 대통령 이름 같네요. 푸틴 대통령. 블라디미르가 많아요. 제 기로는 레닌도 블라디미르. 일리치. 일리치 정유라는 애기말, 새끼말 하나만 있다고 얘기했었거든요. 글쎄요. 근데
근데 제가 김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입만 열면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어디서 났냐 이거예요. 아이 돈은요. 이거 추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. 돈은요. 예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최순실의 속성에서 찾아야 돼요. 최순실은 현금만 썼어요. 우리 국내에서 단 한 번이라도 카드라든지 이런 통장을 사용한 적이 맞아요. 있습니까? 예. 오로지 현금만 선호한 사람이잖아요. 예. 그렇다면 최순실이 자진 귀국했지 않습니까? 우리가 잡아온 네, 게 네. 아니고요. 오면서 자기 자식한테 생활비 현금으로 줬을 가능성이 지하시대 더 같은. 많아요. 정유라한테 맡기는 게 불안하다면 적어도 조력해 주는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는 금액. 왜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지금 예. 살고 있는 집이 월 240만 원이에요. 그 다음에 마필 관리사들 2명인데 500짜리라고 그래요 월급이. 그럼 두 사람이 1,000만 원이에요. 예. 그 다음에 보모 한 300만 원 줘야 될 거 아니에요. 보모도. 예. 거기에다가 아이, 그 다음에 강아지하고 고양이 합쳐갖고 15마리예요. 예. 거기 들어가는 비용 장난 아닙니다. 예. 거기다가 가끔 본인도 예. 저 파티 나간다고 그러고 예. 또 생활비 들어갈 거 아닙니까? 예. 그러면 한 달에 적어도 제가 대충 계산하니까 한 3천 가까이 들어가요.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하겠습니까? 근데 예. 이게 지금 정유라 간단하게요. 땡전 한 푼 없다고 예. 했잖아요. 그게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자기 표현이 그러니까 예. 지금 삼성에서 있죠. 비덱스 포츠나 이런 걸 통해서 준 돈일 수 있다. 그러니까 정유라로서는 비덱에 타 쓰는 입장이다. 예. 지금 현재 돈은 내가 가진 게 없다. 근데 비덱에서 돈만 요구만 하면 나오니까. 그러니까 자기는 돈 없는 건 맞는데 이 모든 돈을 대주는 데는 분명히 있으니까. 비대근 지금 알겠습니다. 파산 아니 파산했는데 신청을 그 지금 예. 그 페이퍼 컴퍼니가 예.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돈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.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이 최순실이 유럽에서 쓰고 있는 돈의 출처도 진짜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야만 자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그 이후의 계획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